제가 휴디에 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대체 뭐지? 이를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탐구를 하느라 오랫동안 탐구하다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이렇게 좁혀나가는데 각 센터들마다 설명하기 좋은 비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비장은 지금 똑밤님이 채팅에 쓴 것처럼 내 몸에 대한 감각인데 그러면 이제 애매하잖아요. 그랬을 때 감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음, 내 몸으로 만져지는 이 세계, 그리고 이런 실물 세계, 그리고 계산 가능한 돈, 뭐 이런 것처럼 물리적 실체가 있거나 어떤 측정 가능한 세계라는 측면이 비장이 정의된 사람은 그게 인식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인식이 안 되냐?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비유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가용이고요. 어떤 사람은 장기 렌트나 어떤 뭐 리스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어디 여행지 가서 단기 렌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이 자가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지. 내 몸이 진짜 자가용이라면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오너십을 갖겠죠. 이게 내 거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지나가는 차를 봐도 다른 차와 내 차가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우리 차, 애정이 있고요. 그리고 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음, 자기화돼요. 차폭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시트에 기댄 정도, 내지는 어떤 어, 차 앞뒤 간격, 그다음에 어떤 특성, 와이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잘 알죠. 그래서 내 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늘어나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나 이해들도 잘 알죠. 그리고 내 차의 엔진 오일이 얼마에 한 번씩 갈았는지, 뭐 주유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생각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돌보게 돼요. 그게 비장 정의인들의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점이 비장 정의인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외에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비장 미정인 분들은 응? 이라고 하는 거죠. 응? 응. 그럼 비장 미정인 분들은 어떤 감각을 갖고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렌트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는 차인데 내가 운전하고는 있지만 내 차라는 느낌은 없는 거지. 이거는 렌트 회사에 돈 내고 매달 비용을 내고 빌리고 있는 거야. 또는 여행지 가가지고 단기에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들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단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이게 차를 몰긴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브레이크가 유격이 이게 어느 정도 있네? 악셀은 이거 이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가용이 있는 경우에 내가 몰던 차가 있는 경우에 그것과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새롭다, 낯설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있는데 내 몸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렌트카를 처음 본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SM5,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트럭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이질감 또는 어떤 낯선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렌트카를 탈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냐라고 생각하면 이 차가 내가 빌리는 단기 렌트라고 한다면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워셔액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냥 빌린다. 이 기간 동안에 기름이 얼마 정도 차 있는지 확인한다. 그거 반납할 때 비슷할 때 되도록 쓴다. 나는 다치지 않게 한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운전자의 주의와 부주의에 따라 사고가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가 있지. 어, 그 내가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내 차, 자차일 때보다 좀 덜하다는 거죠. 부딪히면 손해니까. 손해나니까. 얼마 물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 면책 뭐 보험을 들더라도 최소한의 구간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서 차를 대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장이 미정이거나 오픈인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가져요. 이게 긁히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다인 거지. 내 차, 내 몸 이런 것처럼 오너십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또는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애착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쎄함을 감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내 몸에 대한 자기감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낯서네, 조심해야지 정도만 하지, 저 차 나 싹 지나가면, 위험할 뻔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덜 하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비장이 정의된 사람은요, 세계에 대한 인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각센터 중에 하나인데,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물리적 실체가 나와 접촉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차라고 치면은 나가다가 우리 집 근처에 과속방지턱이 있어. 근데 거기가 좀 높아. 그러니까 조심히 넘어야 돼. 라는 사실을 쿵, 아 맞다. 그 다음날 쿵, 아 맞다. 이게 많이 쌓여야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고 슬쩍 이렇게 넘는 거죠. 반면에 자가용인 사람들은 쿵, 바닥 까졌어. 어떻게 내 범퍼. 이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고통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근처만 가도 조심, 조심. 그래서 다른 방지턱을 봐도 저것도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조심. 이런 쌓이는 감각들이 단회기 내지는 아주 소수의 회기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각의 차이로 인해서 일종의 자기, 나라고 느끼는 영역에 대해서 몸의 영역에 대한 자기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표정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비장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비장이 오픈인 사람은요, 미정이거나 오픈인 사람은요, 이 물질적 세계는 뭐 없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해요. 음. 실제로 그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면 얘기를 하면 되냐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세계로 가서 내가 슬라임으로 깨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오야르 한단 말이죠. 재밌겠는데?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새로운 몸? 오케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렌트카였는데 기한이 다 돼갖고 새로운 차종으로 받은 기분, 뭐 이런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 전 정이니까. 사실 그 느낌을 잘 모르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음.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연님 같은 경우 뭐 유미의 세포들 같은 걸 이용해서 강점 세포들 같은 어떤 세계관을 잘 꾸밀 수 있는 이유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 그닥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한다, 그런 시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래서 비장 정의와 미정이 또는 오픈의 가장 큰 차이는 쉽게 이해하면 물리적 세계와 나라고 하는 몸의 감각, 이 두 가지에 대한 자각이 일관되게 유지되느냐, 그날그날 달라지느냐,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이게 정이냐 미정이냐에 따라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일관된 패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비장, 미정이거나 오픈인 사람들이 자기 일이나 사업을 굴릴 때 훨씬 더 쉽게 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굴리는 사업체나 일하는 곳을 나하고 비슷하게 여겨요. 자기감 있어요. 정의인 사람이. 음. 내 비즈니스 이퀄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물감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고 신중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에 비해서 비장 미정이거나 오픈인 사람은 내 비즈니스 이퀄 나가 아니라 놀이터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바꾸거나 나한테 편하게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통용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일반 개념 또는 일반 원리 이런 것들을 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가 상당히 쉬워요. 근데 그에 비해서 비장의 정의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좀 쉽지 않은 거죠. 음.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정의인 분들과 미정인 분들을 이제 자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일단 하연님 한번 켜주시죠. 네, 네. 하연님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사업자를 냈어요. 그리고 사업자를 어찌저찌 하다 하나 내신 거 갖고 있으시죠?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 생각이 없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키워져서 네, 물리적 공간이 있는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난 그것을 관리해요. 그것에 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음, 애착. 딱히. 그냥 음, 누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음. 그럼 더 줄여봅시다. 내 몸. 내 몸. 네, 음. 좀 비슷한가요? 똑같아요. 누가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 몸을 관리해 준다는 게 뭐예요? 왜? 관리해준다? 음. 때 되면 약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때 되면 밥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때 되면 운동 끌고 가지고, 뭐, 약간 몸매 이상을 발견도 해줬으면 좋겠고, 어, 약간 그런 느낌? 어제, 어제 저녁에도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어제 친구가 저희 집에서 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갔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많이 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녁에 이제, 나 왼쪽 오금이 좀 아픈 것 같아. 이러고 누웠는데, 다리 굵기가 다른 거예요. 한쪽만 팅팅 부어가지고. 그래서, 친, 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친구가, GPT에 검색을 해봐라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뭐, 혈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뜨는데 그 증상은 아닌 것 같길래 그럼 압박 스타킹을 끼고 자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일단 잤습니다. 병원은 안 알아보셨고요. 네. 왜요? 어, 알아봐야 하나요? 코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코딩으로 바꿀 수 있냐고요? 네, GPT한테 자, 여기 내 오른쪽 다리에 관한 붓기 부분을 디버깅 해줘. 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 어. 할 수 없으니까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병원을 가서 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놔두고 있는데요. 그게 유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닌 것 어, 같아. 흠, 라는 잘 생각은 안 모르겠군요. 드시는 거군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닐 뭔가, 것 같은데. 뭐, 네. 뭔가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 집 청소를 좀 잘 해놓아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들어요. 왜요? 죽는데 집 청소를 굳이? 어, 저의 마지막 존엄성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 제가 오, 죽고 나서 신기하네. 이제 유품을 챙기러 올 사람들 이 집 보고 어우 씨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 약간.
이거는 감정권이 같은데? 그 정도만 깔끔하게 되면 죽고 된다. 싶어. 뭐 이런 거. 네, 그쵸. 죽는 것 자체는 막 너무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괜찮고, 어, 전 재산 정리도 딱히 뭐 알아서 하시겠지 같은. 그게 뭐 어. 제 재산 굉장히 작고 소중한 재산이라 별로 네, 막 네. 중요하지도 않은데. 나무님께 드리고 싶은 말. 그러면은 저 보현님이 질문한 좌우 다리 굵기가 달랐는데 안 아팠나요? 다리가 아프진 않고 오금이 아팠어요. 오금은 엉덩이에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머리에 있죠, 정수리에 오금은. 다리가 음, 아프진 않고 오금은 아팠어요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대체? 예, 그러니까 부어 있는 곳이 아프지 않고 어, 무릎 뒤가 아프다. 어. 부어 있는 곳 때문에 무릎 뒤가 아프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음. 하지만 부은 곳과 부위가 다르잖아요. 오, 오, 전 골반 때문에 부은 거 아닐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오호.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죠? 네. 어떻게 하냐고 GPT가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추정 60분이나 뭐 PD 수첩 같은 데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GPT가 뭘 얘기했다고 무언가를 따라한다. 그쵸. 굉장히 재밌군요. 어, 검진은 다행히 네. 저희 엄마가 비장정이라서 음, 엄마가 끌고 다닙니다. 음, 음, 그래서 저 혼자서는 검진 받아보러 간 적이 없고요. 음, 친구가 같이 받아보러 갈래? 내지는 회사에서 받으러 가세요. 다 같이. 음, 또는 엄마가 요즘 소화를 너무 못 시키는 것 같은데 위내시경 한번 받아보러 가렴. 음. 아, 가렴 어, 아니고 데리고 가야. 아하. 그러면 이제 그날 이후의 상황은 추적이 되고 있나요? 그날 이후? 검진 이후의 상황이요? 아니요, 아니요. 다리 부은 이후. 아니요. 안 보고 있었는데요. 그냥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굵기가 비슷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걸 자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기까지 이 다리 붓기의 차이를 네. 자각하고 있었나요? 계속해서 자각하고 있나요? 가령 저 같은 경우 톡방에 저 예전에 남겼는데 왼쪽 아래 배 쪽이 아프다. 명확해. 이거 약간 의심스럽다. 일반적인 아픔이 아닌 것 같다. 근육이나 이런 것보다 내장 쪽에 무언가인 것 같다. 이건 왜 아프지? 라고 불편감을 느끼면 하루 정도를 계속 여기 신경이 거기에 가면서 신경이 쓰여요. 그러다가 이제 음, 이게 좀 괜찮아졌네라고 하다가 이제 원인의 추정, 그러니까 병원을 가진 않았지만 제 경우에도 추정한 꽤 유력한 추정이 이제 커피 머신 세척이었거든요. 어, 그 음, 정도 수준까지의 추적은 일단 불가능해요. 음. 일단 보현님을 위해서 인증샷 구다사이. 인증샷. 네, 아, 보현님도 마이크 켜주시고요. 지금은 아주 네, 똑같습니다. 네, 보현님은 심지어 네. 비장 권유입니다. 그러니까 청골과 감정이 없기 때문에 비장에 대한 감각부터 들어가죠. 아, 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계속 한숨만 아닌데? 나가. 하지만 왜 한숨만 나와요? 이준이 따단 딴딴 이준이 빠빠빠빠빠빠빠 괜찮습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정신이 없어서. 어, 어, 아,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어, 어떻게 그렇지? 어, 옆에서 잔소리하고 싶다? 네. 하연님 옆에서 누가 막 저렇게 보현님이 와서 잔소리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잔소리를 해준다. 음, 빨리 병원 가야지. 병원 내가 예약 잡았어. 내일 몇 시에 가? 막 이렇게.
그게 아까 아, 얘기한 관리 이런 거 아닌가요? 비장 정의의 관리는 굉장히 디테일하군요. 어,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관리란? 네? 아, 아니, 어, 뭔가 크리티컬한 것에 대한 관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아, 이 좌우 정도도 다리, 관리를 한다고 같은. 좌우 다리 붓기가 다른데 그거에 대한 병원 예약을 하는 게 크리티컬한 관리가 아니고 그럼 뭐죠? 그럼 뭐지? 오른쪽이 잘렸다 뭐 이런 건가요? 어, 뭐, 막 아파서 못 걷겠다 정도 아니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자, 지금 어 은비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 아니다, 비장정이다. 은비님? 네. 네, 동의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어, 네. 네. 근데 아파서 누워서 못 걸어 다닐 정도가 아닌데 병원을 왜 가죠? 병원은 그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곳이죠? 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내가 느끼기에, 이건 병원을 가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는 있는데, 남들이 볼 땐 이건 병원을 가야 해, 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저혈압이 치료되고 있어요, 지금. 네. 약간 요 정도. 나무님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저 네네네. 말씀하신 거 맞죠? 아, 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 어떠세요? 예? 아, 어, 안 그래도, 아니, 아, 아니, 여기 채팅에도 썼는데, 네, 그쵸. 그런 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시는 네, 분들이 있죠. 아니, 자르셔야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 검진도 이렇게 나라에서 권장하는 검진이 딱딱 기간별로, 나이별로 있는데, 그거를 다 안 하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제 무서워서 못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냥 하셔서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몸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다 몸을 소중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차로 음, 비유하면 네. 세차 막 이렇게 세차 환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면봉으로 막 타이어 휠 닦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차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스타일과 렌트카로 그냥 적당히 대충 타는 스타일이 이렇게 나뉜다라고 보면 내 몸에 대해서 내 소유와 애착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저는 사실, 어, 이게 통증에 굉장히 민감하고 아픈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심하게 느끼고 또 이렇게 되게 무서워하는 맞아요. 편이거든요. 근데 미정이신 분들은 아픈 게 덜 아프신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근데 통증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아픈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는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볼게요. 하연님 아, 네. 어때요? 아,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겪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다른 사람은 극심한 고통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가요? 어, 극심한 고통. 예시를 들어달래요. 막 하나님. 찢어지거나 부러진 적은 없어요. 그럼요. 뭐, 그냥, 그러니까 찢어지거나 부러진 정도의 고통이 아니면 극심한 고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 나무님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증 자체를 잘 참기 힘들어하는 편이다. 아, 참기 힘들어 한다. 겪기 힘들어할 편이다. 그렇죠. 저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될지 아니면 멍들었네? 왜 들었지? 뭐 이런 약간 외상 중에 그나마 아팠던 건 심하게 삐어서
아, 신기한 경험이 있긴 해요. 되게 심하게 삐었는데 구덩이를 잘못 밟아서 오, 통증이 생기면 숨이 안 쉬어지고 눈앞이 안 보인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영진님이 일깨워 주셨어요. 아나필락시스도 겪지 않았냐, 당신. 어, 하지만 숨을 조금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자기의 몸의 상태에 대한 자각 기준이랄까, 자각 능력이랄까, 이게 남다르다. 음, 이걸 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도 네. 그 아나필락시스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어, 기도가 좀 좁아진 것 같다를 느낀 저에게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기도는요, 좁아지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없고. 기도가 좁아지기 시작했다는 건 위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자고 얘기한 나 굉장히 내 몸을 잘 칭찬한다? 살폈다. 뿌듯 약간 이런. 네, 아까 똑밤님이 얘기한 그들의 모토. 하지만 살았죠? 네. 그리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아나필락시스 막 이런 그런 남들이 보기에 느낌은 하이님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느끼는 내 안에 나는 좀 덤덤하다 괜찮다였지. 남들이 보기에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 그런가? 자, 한 번 정도는 의료진이 네. 다급했던 것 같긴 해요. 그 외에는 의료진들도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 보여서 괜찮나 보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저는 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게 신기한데 지금 이렇게 말을 잃을 정도로. 아, 제 알러지의 양상 자체가 기도가 붙는 거라서 저는 심하지 않은 정도의 기도 부음이 적어도 달에 한두 번씩은 있어요. 약으로 자, 조절 중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정의인들 어떠신가요? 영진님 마이크를 켜주시죠. 내가 기도가 붙는 형태의 알러지를 갖고 있다. 내 몸을 어떻게 관찰하거나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매일 증상 일기를 써야죠. 뭐에 반응하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다양한 팩터를 연구 기록해야 된다가 기본인 것 같아요. 증상 일지를 잘 써서 뭐에 반응하는지 알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음, 네, 이상입니다. 네, 약간 기겁 은비님, 중입니다. 네 맞아요. 은비님, 네. 네 지금 빨리 선 그을 기회예요. 어, 선을 어, 긋다니. 어. 아, 근데 제가 하연님 같은 난 그런 그 경험은 정도는 한 적이 아니야. 없어가지고, 네, 없어서 잘 모르는 아니에요. 없다고 거겠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쵸. 하연님도 아까 별거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크게 다친 건 발짝 뛰기 하다가 잔디밭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꺾인 거? 근데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되는 집까지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고 집에 걸어갔고 그걸 보고 엄마가 그 다음날 바로 병원 예약을 해주셨는데 학교 갔다 온다고 하고 학교 갔다 와서 어 병원 갔는데 음, 그냥 치료 잘 받으면 된다 그래서 네 그러고 한 일주일 그 치료 말 말고 내 그 받고 환부에 관한 통증의 정도나 그런 거에 어, 대한 자각은 없으셨나요? 어, 선 못 긋겠는데? 그때는 이렇게도 다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선 못 이게 긋겠다. 더 컸어요. 그렇게 막 아프지 않았는데? 종종 맞네. 음.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해서 잘 걸어 다닙니다. 네.
지원님 혹시 마이크 쓰실 수 있어요, 지금? 네, 저 네. 지금 비행기 출발 7분 전이지만 네. 마지막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황절개 수술하고 어떠셨어요? 어, 지형절개 수술 굉장히 깔끔했다? 끝? 별로 기억이 잘, 어, 음. 음, 수술, 예, 뭐, 금방 끝나고, 눈 뜨고 나니 회복실이고, 하루 정도 아팠지만, 잘 기억은 나지 않고, 이거요. 실제 할만하겠는데? 약간, 네. 이거요, 이거. 비장정의인들은요, 저 통증에 대한 기억이 남아요, 몸에. 근데 비장미정 오픈인 분들은요, 통증에 대한 경험만 남아요. 경험했다는 사실. 음. 그리고 현재 괜찮으면, 하지만 살았죠? 그리고 그때 고통? 뭐,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팠다는 사실만 남고, 그때의 고통에 대한 몸의 기억이 없어요. 근데 비장 정의인들은 그게 남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겪기 싫다 같은 보호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술하고 그 몸 춥고 뭐 여기 아프고 환부 아프고 뭐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음. 네. 아즈나가 오픈인 제 입장에서는 뭐 그냥 기본값이 뭘로 이러고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쵸. 맞아요. 비장 정의인들은 다시는 뭐뭐 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 네. 음. 되게 많이 아팠던 기억 떠올릴 수 있나요? 있죠. 그때의 느낌, 그 이- 고통 떠올릴 수 있나요? 네, 음. 제가 한 몇 년 전에, 근데 전 사실 약간 지금 나 비장, 미정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는 이유가 음. 그런 거거든요. 발뼈가 부러졌는데 그냥 있다가 3일 뒤에 병원 가서 수술했어. 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위장 아닌가 순간 약간 그런 전적이 있지만 그 몇 년 전에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거의 일주일 정도 두통 때문에 계속 토해갖고 6kg가 빠질 정도로 아팠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에 골든타임 놓치기 직전에 응급실로 구급차를 타고 아, 가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건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한번 되게 아프니까 어떻게 됐냐면, 음,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때의 아픔이 머리에 남아서 그 뒤로부터 약간 아즈나 미정처럼 아무 음, 생각을 안 하게 된 버릇이 생기긴 했어요. 음.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정의돼 있으면 항상 이러냐, 미정임이 이러냐, 그렇다라기보다 제 발견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자기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감각에 대해서 그냥 꺼버린다, 버린다, 이런 패턴들이 좀 있어요. 하나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몸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 내 그걸 느끼기를 그냥 꺼버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점 검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나타나는데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데 보라색 그 실제로 일을 해내는 것과 관련된 테마들이 다 낮아요.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꾸역꾸역 하면서 뭘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게 싫긴 하지만 그것들을 하면서 난 별로 아프지 않다 정도의 약간 몸 자체의 감각에 대한 스위치 오프 내지는 혐오 같은 태도를 좀 갖는 것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좀 괜찮아지면은 내 몸에 대한 약간 사랑스러움, 돌봄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서 고통을 다시금 좀 민감하게 느껴요. 근데 미정인들은 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 들으면 하나님 어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 고통을 안 느끼는 게 아니고 음, 되게 잘 참거든요. 정말로 음, 되게 의사가 인정할 정도로 잘 참는데, 약간 참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사실 고통에 되게 민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되게 싫어하고. 근데, 어, 그 뒤로 참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지나치게 안 참게 되어서 하루에 일을 1시간도 하기 음, 싫어지게 되었다. 맞아요. 저도 고통을 싫어하는데 고통을 안 느낀다고 하면 안 아프다를 오래 훈련해가지고 음, 그 스케일링 하면서 좋은 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이제 경험을 했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차단하는 것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유진님,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음. 관우 부모도 1티어였나? 네, 나무님, 저거 궁금해져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하면 몸이 아파진다.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걸 느낀 거는요. 네. 어, 박사 논문을 준비하려고 일요일에 연구실에 갔는데 갑자기 등짝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이게 등의 근육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감기가 걸렸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앉아 있다가 너무 아프니까 나왔어요. 근데 건물을 나오자마자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성. 네. 시민성이 맞습니다. 예. 음, 그러면은 하기 싫은 것을 한다는 게 나한테는 몸을 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음, 좋습니다. 유진님, 네.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고통을 참는다라는 개념이 음, 비장, 미장 오픈인들은 아픈가?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심각한가? 라는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그 요단강 부둣가에 서 있어야, 강가에 서 있어야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에 비해서 비장이 정의인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는 감각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 민감도나 이 형태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재님은 비장의 한 개의 게이트 빼고는 다 정의가 돼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비장의 게이트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내 몸에 대한 감각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데 그냥 아프다 뭐 이런 걸 느낀다기보다는 위가 지금 어느 정도로 경직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단단하다, 덜 단단하다. 요거 가지고 좀 진단할 수 있고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은 그 병원 가야 될 정도로 심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느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게 키즈 카페에 둘째를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아이를 잘 안 따라다니거든요, 원래. 근데 그날따라 애가 자꾸 따라다니라고 해서 같이 다니다가 미끄럼틀은 아니고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 이게 그런 데가 있었는데 볼풀로 빠지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나 여기 지금 내려가다가 좀 다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도 가야 돼. 외길이야. 그래서 갔는데 미끄러진과 동시에 나 여기에 발 저렇게 대면은 저 아이가 다치던 내가 다치던 둘 중에 큰 사고 난다라고 하고 피하면서 이렇게 뱅글 돌았는데 제 새끼발가락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딱 예측이 된다? 미리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음. 아,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대안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지리산 종주를 갔어요. 그래 가다가 중간쯤에 이제 되게 비도 오고 되게 추워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저체온증 오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자마자 저체온증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비를 쓰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지나간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정을 취소하고 버스를 다시 빌려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도제라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커브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끼 급정거를 해갖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꺾고 이쪽 커브에서 끼 하고 두 번 한 다음에 세 번째에 제가 운전기사 바로 뒤에 앉았는데 브레이크 안 된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점프 한 점 뺄 테메 라고 외치고 학생들한테 선생님들 다 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네 이제 뭐라 그래도 이게 자율주행이 아니고 뭐야 이게 하여튼 그렇게 속도가 점점 빗길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은 그러니까 하루 잤거든요 산장에서. 그리고 다 내려와서 점점 가속이 되는 거죠. 오른쪽은 낭떠러지예요. 거기로 떨어지면 이제 네 생존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왼쪽은 이렇게 약간 언덕백이죠. 어디로 떨어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안 들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군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2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둘째가 딱 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평행 이론이군. 야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주마등처럼 막 스치면서 이런 생각에 앞에 이제 차랑 이제 브레이크가 안 서니까 막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그대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마지막에 덤프 트럭이 오는데 야 이거는 정면으로 부딪히겠는데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야 이거는 못 살아남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싹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고 그대로 핸들 저기가 안 돼서 언덕 쪽으로 부딪혀서 신기하게도 전봇대에 정확하게 버스의 가운데를 부딪히면서 전봇대가 세동강이 났고요. 그리고 관광버스에 보면 위에 그 뭐죠? TV가 있잖아요. 큰 거. 그게 부딪히면서 기억이 나요. 제가 몸이 붕 뜨고 이렇게 접히는 게 들면서 머리 위에 그 TV가 싹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가서 저 뒤까지 갔고 부딪히면서 그 TV 앞에 유리 패널의 유리 조각이 막 비산했거든요. 여기에 타다닥 해갖고 여기가 이제 찢어져갖고 피가 나고 그 상태로 쿵 뒤집어져서 옆에 이제 나는 위쪽에 매달리고 옆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 머리에서 뭐가 피가 후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저쪽에 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 내려보니까 굉장히 다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비장이니까 진짜 아즈나가 오픈인데 다 기억나는구나. 신기하다. 이 내려가지고 이게 기어 나와서 다 어떻게 해서 다 나와서 보니까 먼저 나와서 보니까 전봇대가 세동강이 난 거예요. 그 콘크리트 전봇대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가 충격 흡수를 굉장히 많이 해준 거죠. 그 버스는 옆으로 쓰러져 있고 근데 이게 전기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닥 타닥 불꽃이 튀는 거예요. 야 이거 까딱하다간 통구이 되겠다 죽겠다 싶어서 당장 나와라고 소리쳐가지고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언덕 위로 올라가고 살살하면 사고 나는 피 줄줄 흐르고 피 흐르는데 잘 모른 채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손수건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119 오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즈나에 관한 거는 지금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비장에 관한 건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반년이나 1년 정도는요. 운전을 하거나 뒤에 탈 때 비탈을 못 내려갔어요. 비탈 내려가면 굉장히 몸이 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랬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비장 전인들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했을 거고 하연님 네. 어떠셨나요? 음,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일단 아니 했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몸의 감각이 몸의 감, 들으면서 뭔가 어, 몸의 반응이 있었던가요?
몸에 반응은 없어요. 네, 좋습니다. 보현님, 네. 네, 전 지금 괜찮습니다. 제 아즈나는 오픈이어서 괜찮아요. 어, 보현님 들으면서 몸의 반응은 어땠나요? 오그라들었어요. 네, 맞아요. 긴장되고. 그렇죠. 근육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네. 맞아요. 이게 비장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돼 있는 사람이 타인을 공감한다, 아니다, 뭐 이런 약간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제가 보니까 감정센터 같은 경우는 타인의 정서나 감정이 미정 오픈인 경우에 오히려 더 느껴지는 반면에 그러니까 감정이 정의돼 있으면 타인의 감정이 어떻든 내 감정으로 이렇게 약간 튕겨내는 느낌에 가깝죠. 그런데 어, 비장정의인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의 무언가에 대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애지중지하는데 앞에 있는 자동차가 방지 턱 넘으면서 크크크 소리 내면서 가는 거야. 그때 하는 그 느낌으로 마치 그런 식의 무언가라고 하는 느낌. 네, 보현님 괜찮습니다. 한참 지난 거라서. 네, 둘째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그 사이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도 그 사고로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상이었어요. 경상. 신기하죠? 네, 네, 진짜 천운이지요. 네, 나무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비장 미정인 분들 무서운 영화도 즐기시나요? 어떠세요? 은비님, 하연님? 저 어릴 때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공포 영화는 너무 무서워서 못 봐요. 제 돈 주고 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스릴러와 공포는 대체 무슨 차이인가요? 스릴러는 음, 약간 음, 잔인해서 수위가 올라간다의 느낌이고 공포는 약간 귀신 음, 나오고 갑자기 아, 튀어나오고 아, 맞아요. 귀신 나오는 거 막 깜짝 아. 놀래키는 거 이런 거는 못 봐요. 네, 이게 비장 특성인 것 같아요. 약간. 자, 그러면은 비장 정의인들 슬래셔 무비 좋아하시나요? 피칠갑하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몸의 반응이 있겠죠. 하는 것들이. 귀신 나오는 건 어떠세요? 음. 저는 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때 유행했던 거 보다 졸았어요. 전 어릴 때 여름 비디오방 근처 지나다니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공포영화 포스터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음, 음, 그렇군요. 저는 귀신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음. 어릴 때 귀신을 지금 보면 본 것 같은이라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이 경험이 있긴 한데, 음, 그때도 막 엄청 무섭다가 아니라, 오, 라고 했거든요. 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냐면요. 비장정의인들은요, 실질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공포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귀신 나오는 거 볼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볼래?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거든요. 네. 그게 실현 가능한 부정적 예측, 위험이라고 한다면 비장이 미정 오픈인 사람은 몸에 관한 무언가라기보다는 공포감, 알 수 없는 무언가, 무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장 미정 오픈을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무서워해야 될 만한 것에 대해서 덤덤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호들갑을 떤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세요? 은비님, 하연님? 뭐에 반응했냐면, 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공포영화 포스터.
아까 생목님 얘기는 오, 약간 오 이러면서 그냥 들었고 지금은 손이 좀 음. 차가워졌어요. 아하. 음. 자, 그리고 약간 질문이 뭐면요. 은비님, 이거예요. 음, 약간 엄마가 걱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밤늦게 자취방이 음. 있는 그쵸. 자취하는 귀신보다 인간이 동네 무섭죠.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편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음. 음, 저 떠오른 게 있어요. 네. 저는 자취할 때 골목의 완전 끝, 그리고 바로 앞에 산이고 막 이래서 친구들이 다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거기를 잘 다녔는데 제가 무서워했던 거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동물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건 좀 무서웠던 것 같고, 음, 사람은 뭔가 그렇게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멕시코에서 월드컵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음, 그렇군요. 어, 좀 좁혀지네요. 비장이 정의된 사람은 신체에 대한 고정감, 신체에 대한 안전감, 신체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어떤 그런 신체 기억, 근육 기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비장정의라고 고통을 또 잘 참냐 못 참냐는 이제 나무님과 하나님의 케이스를 보면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케이스 이건 케바케인 것 같고 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배운 춤 동작이나 뭐 무언가를 배웠는데 1년 후에 하라고 했을 때 그때 몸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기억들을 떠올려서 재현할 수 있다.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길게 오래 훈련하지 않는 그리고 제가 배우는 장르가 플라멩코라서 한 곡이 뭐 한 9분에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발이나 이런 게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클래스를 듣고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안무 5개를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노래를 틀어주면서 해보라고 하면 머리에는 모르는데 몸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음. 은비님이 올려놓은 사람은 날 안 해쳐라는 알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어릴 때 막 길 가다가 태워줄게 하면 괜찮아요. 거절해보고 그래도 타 하면 그냥 타고 다닌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안전히 빠르게 집까지 왔다가 비장정의에게는 잠재적 위험이 늘 느껴지는 반면에 비장미정이거나 오픈인 사람은 음, 위험 여부를 감별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즈나가 오픈인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남들은 다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특이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책을 펼치지 않고 괜찮은 책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데 가가지고 매대를 이렇게 쭉 스캔을 해보면은 요 책, 요 책, 요 책 이런 게 잘 쓴 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보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무슨, 네? 아니요, 아니요. 누가 무슨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책 소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책 소개하는 걸 봐도, 아, 이 책, 이건 별거 아니고, 이건 별거, 그러니까 정보에 관해서 정보의 진이라고 설명하기는 그렇고, 좀 본질에 얼마만큼 가깝냐 아니냐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훈련된 거죠. 정보들을 많이 접하면서. 네. 그렇게 생긴 것처럼 비장이 정의된 사람들은 어, 어, 이렇게 현상 세계에 무언가에 매이는 반면에 오픈된 사람들은 어떤 그 현상 세계에 매이는 걸 넘어서는 굉장히 빠른 감각이 되게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어떤 면에서 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들이 되게 강하지 않을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네, 그래요라고 하진 않고 하는 걸 느끼진 않을까. 어떠세요, 하연님, 문비님? 같은 상황이라도 쎄한 사람 음, 있는 것 같기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감각은 없지만, 내 몸에 대한 감각은 없지만, 그러니까 비장이 주는, 내 몸이 주는 쎄함의 신호는 없지만, 저 사람이 주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풍기는 것들을 경험값으로 감별할 줄 안다. 이건 이제 거의 어릴 때부터 몸에서 느끼는 거라고 치면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면 제 아즈나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 아즈나가 오픈 특성상 저런 책들을 보면 항상 뭐가 오리지널리티인가를 좀 전 탐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어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최초에 어떤 말에서 파생했는가, 회고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핫한 이슈 하나 좀 얘기해 보죠. 발 씻기. 하연님, 네, 세면대에 발을 네, 얹어놓고 발을 씻으시나요? 네. 지금 개맑은 표정으로. 그발 무게가 한 15g에서 뭐 30g 이내, 100g 미만 이렇죠? 그렇진 않죠? 음. 깨질 거라는 예측은 안 되시나요? 딱히 없어요. 음. 혹시 그런 영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별로 판타지 같은 느낌이 가깝게 다가오는. 무슨 뜻이에요? 판타지 같은 느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어, 무슨 느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약간, 약간 멀티버스 같다고 해야 될까요? 평행선 세계 같은? 그게 발 그래서, 씻는 거랑 세면대랑 어떻게 관련된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계선에서는 저렇게 해서 저 일이 일어났지만, 내 세계선에서는 아, 일어나지 않는다 같은.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비장이 오픈이나 미정이고 아즈나와 감정이 정의인 사람이 약간 저래요. 그러니까 좀 환상 속의 세계가 실제 세계다라는 자각이 있어요. 반면에 네, 네 영진님 저 표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저 표현? 영원히 몸에 붙어있지 않다. 아, 다들 그런 네? 모먼트 없나요? 네? 약간 내 몸이랑 영혼이 탁 안 붙어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응? 이렇게 저런 붕 떠서 몸만 움직인다 같은 느낌. 그거 뭐 평생에 몇 번 없죠. 가위 눌렸다거나. 아니, 그런 느낌이랑 달라요. 가위 눌린 느낌이랑 다른데. 왜? 그, 네? 없나요? 네? 음. 그게 뭐죠? 저건가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 폭 그 아니, 그냥 사부가 약간, 땅 쳐갖고 날아가는 거? 약간,
감각이 굉장히 둔해지면서 내 몸이 진짜 껍데기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얼마에 한 번씩? 그건 컨디션 따라 좀 달라요. 대략 1년에 몇 번? 1년에 몇 번? 어,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도 약간 그래요. 혹시 뭐 이렇게 향정신성 하셨나요? 아니요, 저 면역 억제제만 먹고 있는데 항히스타민제랑 항히스타민제를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딱 영진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신이 몸에 안착되지 않은 감각. 네. 음, 음. 근데 저건 면역 억제제와 무관하게 있지 않을까? 은비님 비슷한 뭔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은비님 무슨 네, 말씀이신지. 이게, 어, 저는 약간 내 몸이 내가 인식하는 거랑 다르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식 속의 몸과 실제 내 몸의 거리가 좀 많다라고 음.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다치는데요. 약간 뭐냐면 내 몸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이 정도 뻗으면 여기에 닿겠지가 항상 틀린다고 해야 되나? 아, 몸이 인식하는 내 범위와 실제 내 범위가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어, 내 눈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항상 내 몸과 내 인식의 거리감이 좀 많, 많이 차이가 나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네,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약간 뭐 하다 보면 좀 머리만 둥둥 떠 있는 느낌일 때가 있어요. 아, 음. 그렇죠, 하연님, 그거죠? 그러니까 머리만 맞아요. 둥둥 머리만 떠서 둥둥 떠 있는 그 느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느낌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목이 맞아요. 저 잘려야 그 느낌이 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항상 열심히 설명하려다 찾은 느낌은 그거였어요.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면 영혼과 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약간 머리만 붕붕 떠 있는 느낌? 이걸 다가 느끼는 게 아니었다니. 저 지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저희도 충격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지하국 대적퇴치설화처럼 그 사이에 재 딱 뿌리면 목이 안 붓고 막 이러나요? 약간 이 상태가 되면 고통에 둔감해지는 것도 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말 그대로 감각이 전반적으로 둔해지는 느낌이라서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해지는 느낌이라 몽롱? 약간 몽롱이라고 하면 머리가 몽롱한데 몸이 몽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는 그대로인데 몸이 몽롱해요. 그래서 몸이 느려진다 또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몸은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감각이 둔해진다 같은. 오, 오, 오. 그니까요. 이게 없다니. 나무님, 나무님 혹시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오호, 흥미로운 저 의견. 혹시 저를 호출하셨나요?
네네네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디라는 지표만 가지고 사실 이걸 어떻게 그냥 생년월일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미정인거나 오픈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이런 감각을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건 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게 이제 랜덤하게 만약에 재현이 가능하다면 이거 뭐 실험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어떤 뭐가 있지 않나? 뭐 이 정도의 이런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음.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하자면 정의된 센터에 대해서는 자기감이 훨씬 더 있는 반면에 미정이거나 오픈된 센터에서는 자기감이 좀 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맹. 음. 그래서 흥미로운 일이다. 그래서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정이거나 오픈인 비장이 미정이거나 오픈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챙김 서비스, 정기 검진,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이런 챙김 같은 것들을 좀 더 옆에서 해주거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내 몸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 아까 얘기한 신체의 감각과 머리의 연결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걸 수 있겠다. 나라는 감각이 되게 흐릿한 이런 느낌이겠구나. 근데 그게 어떤 약간 타고난 특성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저런 생년월일로 나타나는 지표로 구분된다는 건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음, 좋아요. 그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하연님, 은비님부터 먼저 오늘 얘기들을 쭉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셨나요? 뭔가 몸에 대한 감각,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약간 몸에 대한 인식 감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아직 약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만 어떤 이렇다니. 충격이요? 아니에요. 은비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다니 같은. 음, 그래서 약간 헉, 보편적인 감각이라고 믿고 있었던 감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이후에 뭔가가 달라질까요? 음, 좀 더 달라진다? 음, 음, 좀 나아질까요? 나아진다는 건 뭔가 챙긴다, 약간 이런 그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걸 몰랐을 때엔 생각 못했던 더 나은 것이 있다를 생각한다면 음, 이걸 부족하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난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음, 모두가 이렇구나 해서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런 부류구나라고 하게 되면 삶이나 어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나요? 어, 이런 느낌이 있거나 할 때는 약간, 다들 잘 관리하고 사는데 내지는 다들 잘 스스로를 돌보는데 나는 그런지 못하다를 약간 게으름으로 치부하기 굉장히 쉬웠거든요. 게으름 내지는 좀 주의를 못 기울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는데 약간 나에게 그냥 없는 감각이고 이 상태가 자연스럽다라고 계속 이렇게 톡이나 얘기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도움 요청하기 더 수월해진
느낌이 있어요. 나 이거 못하니까, 아,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꺼내면 되겠다. 같은. 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겠지? 같은. 음, 음, 음. 좋습니다. 은비님은요? 어, 저는 저만 이렇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연님이 있어서 굉장히 위안이 됐고, 어, 비장정의 분들의 그 경악 포인트가 여전히 이해는 안 가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저한테는. 왜 제가 정말 이 부분에서도 남편을 진짜 이해를 못했는데, 아, 그냥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거구나. 이어서 남편 말을 좀 잘 들어야겠다. 음. 음. 좋아요. 영진님? 어, 네. 네. 저는, 어,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 하연님이나 은비님의 감각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열심히 들었고, 또, 저도 생공님처럼 어떤 그런 몸의 기억들은 되게 잘 기억할 수 있어서, 아, 이런 게 비장정의의 감각이구나 하고 다시 느끼고, 그냥 이것들이 저한테는 좀 나는 너무 과예민한가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좀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좀 이제 다른 분들이 위험하다는 게 보이면 그냥 생태계에서 알려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가끔 나는 비장미정인 게 아닐까라고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장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몸의 감각에 실체가 있다라고 다시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보현님? 네. 어, 은비님이랑 하연님이 통하신 그 흐릿한 그 감각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그걸 어떤 느낌일까 상상해 보려고 막 집중을 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다. 정말 알 수 없는 세계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습니다. 음. 저런 분들이 왜 저런 거 명상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무아의 경지에 일러서 뭐 이게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유진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 일정도 저장도 해놓고 물어봐서 시간도 다시 물어봤는데 착각하고 6시 반에 들어와서요. 앞을 못 들었는데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 비장이 미정이나 오픈이어서 진짜 그 감각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저한테는 미지의 세계이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이성적으로라고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몸의 감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이게 목이랑 몸이랑 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독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들을 알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고, 어, 그 거리감 아까 얘기하신 것도 진짜 전 되게 그걸 되게 잘 맞추거든요. 딱 보면 그냥 저건 몇 센치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면 자도 있고 내가 보는 거리도 있고 이게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단톡에도 보내놨지만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해도 그 실험 자체가 그 세면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험 자체가 그 실제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다가 실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데, 그냥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첨예하게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네, 나무님이 채팅으로 남겨주셨어요. 미정인 분들은 옆에서 누군가 몸과 건강을 잘 챙겨주는 짝을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비장미정인 분들이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다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하이님, 질문 한번 하시죠. 네, 해도 되나요? 네. 네. 저 명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거울, 예전에 본 거 중에 막 거울 보고, 막, 뭐, 이렇게 계속 깊게 눈을 계속 바라보고 이러면은, 막, 뭐, 다른 차원의 어쩌고, 막 이런 글들을 막 보고 막 얘기도 듣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 실제로 제 거울을 아무 말 안 하고 제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낯설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거울 속에 제가. 혹시 정의분들은 그런 게 없나요? 네, 전 없습니다. 이것도 제 감각임을. 네, 은비님도 항상 낯선다고 하고요. 대신에 전 독특한 게 있어요. 비슷한 건데 아즈나 오픈인 미정인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특정 단어를 계속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해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 하연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거에서 월요일이라는 글자를 계속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월요일의 개념이 떠오르는데 점차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해체되는 경험이 있어요. 오, 의미가 사라라락 사라지는. 어, 하연님은 어떠세요? 비슷한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 맞아요. 저 귀신, 어릴 그러니까 때 그랬어요. 귀신이랑 달라요. 약간 제3의 무언가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데가 것 같은 느낌. 낯설어요. 네. 네. 지금 그걸 저는 아주나 오픈으로 변환해서 얘기했는데 영진님도 어릴 때 맞아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갖고 자습하다가 영어 단어들이 의미가 싹 사라져갖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뭐 이렇게 이상한 이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아즈나가 미정이거나 오픈인 사람들이 느끼진 않을까. 마찬가지로 하연님이 비장이 오픈이어서 그런 느낌, 미정 오픈이어서 내 몸에 대한 감각, 자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개념으로는 잘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오, 전 개념에 그렇군요. 대해서부터 왜냐하면 월요일이라는 건 실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처음 보는 글씨처럼 보이죠. 이게 그렇게 하시면 이게 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음, 하이님 잘 모르시는 거죠, 저게? 네.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이해됐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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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어 어쨌든 살아 있어 밥도 먹었어 숨도 쉬었어 그러면 충분해